안녕하세요. 네, 안녕마이카 김정훈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야외가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이제 이번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는 이제 많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차 이제 소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올릴 예정에 있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해서 이런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요거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 따라하실 때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이제 제가 카테고리를 좀 나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도 많이 화두되는 것도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일단 지금 딜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한 7년 정도, 7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7년 정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상사를 운영을 한 거는 이제 2년 정도가 다 됐고, 이제 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실까 생각은 들지만, 나름 또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딜러로 생활할 때는 그냥 간단했어요. 차를 판매를 하고, 또 차를 구매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 뭐 메인터너스, 뭐 유지하는 거라던가 뭐 이렇게 소모되는 것들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끝나고 이제 상사로 하게 되면서 이제 세금 문제, 이게 가장 화두가 됐던 많은 부분인데, 세금 문제, 수입 문제, 그 다음에 뭐 위치 선정이라던가 뭐 주차 자리,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겪으면서 이제 나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혹시 요 채널을 저희 구독해 주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중고차 이제 딜러로 했을 때 일단 수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세금을 이제 그러니까 뭐 현금 영수증 발의도 안 됐었고, 뭐 얼마를 버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 등재된 게 없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현물 거래처럼 내가 1,000만 원짜리를 해서 뭐 1,000만 원에 도매로 사와서 1,100에 팔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생겼으면 요거에 대해서 사실 따로 신고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자막에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1,000만 원짜리에서 1,100을 팔게 되면 100만 원의 마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에 대한 이제 부가세 10%와 원천세 3.3% 돼서 총 13.3%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저는 이제 나머지 한 87만 원 얼마 정도죠. 그걸 수령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제 수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고차 딜러로 일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큰 이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로 이렇게 판매하는 이제 매입 딜러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팽기는 수입원, 이거는 사실 미지수예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시세차익을 해서 정말 잘 갖고 왔으면, 특히 지방 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옛날에 예를 든다면 아마 수출업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스타나라는 차가 있어요. 이런 차들은 뭐 진짜 헐값에 사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막 수출하시는 분들이 막 500만 원, 600만 원에 막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뭐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는 이제 그 차를 갖고 와서 뭐 광택도 하고 판금도 하고 이제 상품화해서, 뭐 어떨 때는 국산차는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니까 얼마 남아요? 막 얘기하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남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남고,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0에서 150 정도, 뭐 좀 적은 경차나 이런 거는 50만 원 정도, 요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알선 이제 수수료라고 해서 알선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보통 제가 한 달에 많이 팔 때는 뭐 3, 40대 정도, 뭐 적게는 뭐 20대, 10대 정도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뭐 하프 잡아서 뭐 15대라고 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수수료가 저희가 25만 원이지만 그때는 제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그 전에 다른 업체에서 일했을 때요. 그럼 30만 원씩 15대라고 하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되죠. 이것도 자막으로 좀 계산 좀 해요. 제가 산수가 좀 약해요. 그러면은 제가 매입과 알선과 이 두 가지를 접목을 해봐도 얼추 5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또 뭐 하나 있냐면 할부가 또 있어요. 할부를 또 많이, 그때 당시에는 고금리 정책에서 이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금리로 많이 전환되면서 1금융권이라 되게 활발히 신한마이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한마이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를 쓰셔서 막 지금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막 30%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놀랍죠? 이거 실제로 있었습니다. 30% 쓰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할부사에서 리베이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1,000만 원을 쓰면은 뭐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런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에서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대신에 제가 서비스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그때 이제 이게 중고차 제가 딜러로 일했을 때 이런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뭐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수입을 총체적으로 더해 보면 대략 한 600에서 800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이 제로였고요. 세금 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중고차 제가 드디어 이제 상사를 되게 됩니다. 언제 2017년 5월 15일 날 제가 이제 중고차 상사를 처음 이제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좀 알아보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원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상사를 이제 중고차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사를 하시다 보면 딜러를 하다 보면은 되게 계속 움직여야 되고 제재도 많이 가야 되고 또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우리 그런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월세살이만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언젠가 집을 사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5년 가까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지겹다. 이제 상사는 이제 선입금이라는 걸 이제 자리세 이렇게 받게 돼.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상사의 수입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내가 상사를 좀 이제 대표까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사를 2017년 5월 15일 날 이제 드디어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를 이제 오픈해서 따당 했는데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제 세상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뭐 돈은 그냥 막 들어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죽다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저희 세금도 몰랐고 뭐 운영하는 것도 몰랐고 마케팅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물론 뭐 그 전까지는 알기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약간 좀 슬픈 노래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약 한 반년 정도에서 1년 가까이를 거의 적자에 허덕이다시피 해서 진짜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도 많았던 게 또 뭐 허위 뭐 딜러분들한테 되게 공격도 많이 당하고 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부천 사무실인데 부천 사무실에 대한 이미지를 깨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고차 상사 거두절미하고 수입원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수입원은 매도비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소비자분들이 매도비 뭐예요? 매도비 저희 상세 설명에도 나와 있겠지만 사실 이거 중고차 상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핵심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자, 매도비는 이제 지역별마다 좀 다른데 이제 중고차 조례나 관례법에 의합니다. 뭐 이제 명분은 그거예요. 차량을 차를 주차를 해놓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죠. 주차를 해놓고 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를 해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저런 관리를 했다 해가지고 중고차는 그 관리 비용과 그 계약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행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매도비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게 상사의 사업장의 가장 큰 수입원이 돼요. 네.
자, 그게 얼마 정도냐면 보통 수원 같은 경우 27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부천하고 이천은 보통 30만 원 초반, 31, 32, 3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냐? 이제 구청에서 이 정도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1일에 8천 원 정도에서 30일을 하면은 38에 24, 24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8천 몇백 원, 9천 원 가까이 되거든요. 93, 27, 그래서 27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행료. 우리가 이제 중고차는 이제 서류를 보통 소비자들이 하지 않고요. 상사는 이제 대행을 맡깁니다. 사무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로 해서 대행을 맡게 되면 대행료가 따로 나가거든요. 그 비용을 합한 금액이 매도비예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이 오련이 상사 대표가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큰 수입원이 제가 알기로는 돼요. 그래서 차는 무조건 차가 나가게 되면 소비자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사 사장의 수입원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선입금. 짜잔해서 뭐 선입금 뭐냐면, 중고차는 이제 자리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대표 앞으로 해서 많은 매입 딜러와 알선 딜러가 이렇게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딜러와 알선 딜러 사원증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뭐 월 얼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월 임대료가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 내가 이 자리를 한 칸을 쓰는데 뭐 30에서 50, 보통 부천 같은 경우에 30만 원 정도를 하고요. 수원은 통입금이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를 해요. 자, 그러면 통입금이 뭐냐? 그러니까 계약서를 제가 100장, 200장을 쓰더라도 똑같이 50만 원 이상 내진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통입금이 아니냐 뭐 얘기하겠지만, 보통 부천은 30, 수원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뭐 만약에 그 상사에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상사에서 만약에 한 달에 매도가 20대가 된다 그러면은 6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더하면 600에 300에 더하면은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일단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수입원은 사실은 아까 매도비하고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뭐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이제 직결되는 게 바로 매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매입과 알선 이거는 똑같아요. 중고차 제가 딜러를 했을 때 수익과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를 했을 때보다 상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월수 보장이 되죠. 이거는 세금을 떼고 하더라도 실수령은 한 800 정도는 될 겁니다. 보통 상사들이. 근데 저는 소규모 상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상사 규모마다 따라 좀 크지만, 막 40명, 50명, 100명 있는 상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상사에서 수입원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뭐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려는데 당연히 운영비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적자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수입원에서 지출이 나갈 거를 사실 그때 당시 몰랐는데, 일단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부가세라는 겁니다. 부가세. 이거를 저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이제 부가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 발의가 되고, 이제 중고차에서 나도 저희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짜리 차를 매입을 해서 1,000만 원에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 뭐 마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현금 영수증을 1,000만 원짜리를 이제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행이 110분의 10일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세요. 소비자분들이 상사를 하면서 매입을 다시 제가 개인이었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이전비랑 똑같이 취등록세 내는 거 아닌가요? 상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라고 해서 세금이 이전비를 내지를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대신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가세가 나오는 거죠. 부가세가 뭐 1년에 2번 또는 아니면 3개월씩 해서 총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서 이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가장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임대료죠. 보통 임대료가 주차장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주차장 규모로 해서, 상사는 뭐 10평이든 15평이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보통은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했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주차장을 이제 여기 부천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를 쓰면은 120만 원, 20대를 쓰면 220만 원, 뭐 30대를 쓰면 300, 40대는 400, 부가세 포함하면 440 정도, 그래서 500 정도 가까이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출이 많이 나가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부가세 세금과 상사에 대한 주차장,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찍는 영상이라 일단은 두 번째 뭐 상사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이제 새 딜러 모집과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찬찬히 다음 편부터 찍을 텐데, 일단 중고차 이제 상사를 혹시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부가세를 냈던 자료 근거와 뭐 이제 매출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나 또는 이제 구독자 이제 딜러를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과 이런 정보 내에서는 좀 어설프지만 다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니까 가능한 거고, 뭐 제가 뭐 이거 어딜 가서 뭐 제가 뭐 사실 공공연하게 뭐 엄청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면서 또 갑자기 이제 제가 흑자로 돌아선 계기,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갑자기 적자였다 어떻게 흑자로 돌아섰죠? 아, 제가 요거를 아니까 바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이제 비밀은 다음 편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긴 영상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